자유가 있어야만 인간은 자기라는 날개를 활짝 펼 수 있습니다. 모두들 자유롭고 올바르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마음껏 자유를 즐기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자유자재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헌할 수 있도록 웅비하기 바랍니다. 어쨌든 인간은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 자유를 어디에 쓰느냐는 자기가 결정하기에 달렸습니다. 자유를 누워서 뒹구는 데에 쓰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노력하는 일에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행동한 결과에 책임지는 쪽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아무에게도 불평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정했으니까요. 자유의 뒷면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선 자유와 제멋대로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다릅니다. 그때그때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태도를 제멋대로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유와 전혀 다르지요. 물론 제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유를 제멋대로 하는 정반대로 엄격한 훈련이나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데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운동선수도 날마다 훈련을 엄청나게 합니다. 제멋대로 해서는 강해질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강해진다는 것이 자유의 조건입니다. 축구에서도 공을 자유자재로 다루기까지는 연습에 연습이 필요합니다. 영어 등 외국어도 거듭 연습해야 비로소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능력이 인간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 힘을 쟁취하여 내 것으로 만든 사람만이 현실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요. 그런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라고 말하면 그런 엄격한 노력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는 권리로서 자유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보배입니다. 반드시 끝까지 지켜야만 하는 인권이라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은 갓 태어났을 때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어떤 생물보다도 자유롭지 못한 존재입니다. 이렇게까지 자유롭지 못한 존재는 없습니다. 중학생 여러분도 10여 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다 어머니, 아버지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 덕분에 거의 모두 지금은 자유롭게 걷고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자유롭게 부모에게 반항할 정도까지 성장했지요. 훈련하고 노력하여 몸에 익히는 자유, 그것은 권리로서 자유와 별개입니다. 이를테면 능력으로서 자유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한마디로 힘겹게 지식이나 기술을 몸에 익힐수록 인간은 자유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유의 엄격함을 알지 못하면 언제까지나 자립하지 못하고 결국 무책임하게 되어 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가치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자유롭게 멋을 부리고 싶다. 그렇다면 자신이 그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냉정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자유는 본래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한다는 엄격한 삶의 태도입니다. 어떻게 살든 내가 정했으니까 라고 스스로 인식한다면 괴로운 일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자유는 날개와 같습니다. 자유라는 날개를 펄럭이며 여러분은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날지 않는 것도 자유입니다. 자신을 구제불능으로 만드는 것도 자유이고 지금 이를 악물고 힘을 내서 자신을 성장시켜 가는 것도 자유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는가 그것도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올바르다고 생각한 일이나 하고 싶은 일이 먼 훗날에는 좀처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 위험을 각오하고 여러분이 그 길을 택한다면 그것도 살아가는 방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은 남에게 인정받지 못해 괴롭다 해도 견뎌내야 합니다. 작은 자유를 희생하여 미래의 큰 자유를 얻고자 힘내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어떤 길을 택하느냐는 어디까지나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이 귀찮게 잔소리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런 길을 가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어서 전지입니다. 법신의 대사가 아니고서는 사막도에 들어가 대고를 참기 어렵느니라. 화강신문입니다. 1990년 종무는 창가케의 분열을 노린 모략을 세웠다. 이케라 선생님은 그해 11월 본부 간부회에서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환희의 송가 합창을 제안했다. 그러자 종무는 환희의 송가를 부르는 일은 외도 예찬이자 방법이라는 비판을 했다. 이듬해인 1991년 11월 28일 종무는 학회에 파문 통고서를 보냈다. 학회와 1년 정종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창가학회는 파문 통고서로 인해 니치렌 대성인 정신에서 벗어난 종문으로부터 혼의 독립을 잃었다.
종문과 결별한 사건은 학회가 세계 종교로서 비상하는 계기가 됐다. 1994년에 두블레어 박사는 옥스퍼드 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종교사회학의 세계적 권위자인 브라이언 윌슨 박사와 영국 SGI의 발전을 고찰한 타임 투 찬트를 발간했다. 그 속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SGI 멤버는 신앙의 심화와 더불어 조직에서 친한 우인을 늘리고 조직 외에 우인과 나누는 교류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많은 멤버가 여러 사회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예술, 문화, 교육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진지하게 추진한다. 이런 점을 들어 SGI는 다른 종교운동에서 볼 수 있는 전체주의적 경향과 반대로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정신을 바탕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묘법연화겸 방편푼입니다. 부처의 본래 서원은 자신이 행한 불도를 널리 중생이 또한 함께 얻게 하고자 함이니라. 불종은 연에 따라 일어나므로 부처는 일승을 설하느니라. 이날은 아침 근행을 45분, 저녁 근행을 35분 했습니다. 자타의 행복을 위한 도전 199일차, 상대의 불성 예배하는 실천 183일차, 보훈 감사의 기원 174일차, 신신 근본의 기원 154일차, 생명 변혁의 기원 44일차, 인간 혁명의 기원 44일차를 올렸고, 스터디 카페 15일차, 투자이론 공부 52일차, 전공 공부 17일차, 기관 현황 조사 13일차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